당신은 숨을 쉬고 있는데도 왜 자꾸 모자란 느낌이 드나요? 공기는 이렇게 많은데 가슴은 왜 이렇게 쉽게 답답해질까요? 어쩌면 이유는 폐가 약해서가 아니라 숨의 출입문을 당신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이 있는데 늘 같은 방향으로만 열고 닫아왔다면 공기는 들어와도 몸은 편해지지 않을 수 있지요. 오늘 신비한 지식은 그 문 하나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원칙.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이 한 줄이 왜 단전 호흡의 황금 규칙이 되는지 당신이 납득할 수 있게 과학은 부담 없이 곁들이고 마음은 조용히 달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전 호흡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깊이부터 욕심내는 것입니다. 배를 크게 내밀고 숨을 끝까지 끌어내리고 오래 참아보려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어지럽거나 답답해져서 나랑은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요. 그런데 단전 호흡은 힘으로 뚫는 문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첫걸음이 바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는 기본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우습게 들리지만 사실 이 단순함이 초보자를 살립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평소에 숨이 가쁠 때 당신은 어디로 숨을 들이마시나요? 대부분은 입부터 열립니다. 급하면 입이 먼저 열리고 숨을 크게 들이키죠. 그런데 그 습관이 평소에도 남아있으면 몸은 늘 급한 모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는 숨을 천천히, 안전하게 들이는 통로입니다. 코 안에는 공기를 데우고 촉촉하게 만들고 먼지를 걸러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설계지요. 무엇보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의 흐름이 비교적 부드러워져 호흡 리듬이 안정되기 쉽습니다. 초보자가 단전 호흡을 할 때 코를 들숨의 기본 통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날숨은 입일까요?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입은 빠르게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문을 크게 열고 안에 남아있던 공기를 시원하게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유리하지요. 초보자에게는 특히 날숨을 길게 만든다는 게 어렵습니다. 코로만 길게 내쉬려 하면 어느 순간 막히거나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입으로 내쉬면 날숨이 더 길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자체가 몸에게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가 되곤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날숨이 길어질 때 몸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는 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입으로 내쉬는 것은 단지 편해서가 아니라 초보자가 날숨의 리듬을 붙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전 호흡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전 호흡은 결국 숨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돕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숨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먼저 위쪽의 긴장이 풀려야 합니다. 어깨, 목, 턱, 가슴이 바짝 굳어 있으면 숨은 아래로 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실 때는 조용하게, 입으로 내쉴 때는 길게, 이 조합이 위쪽을 풀어주고 숨이 아래로 흐를 틈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배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배꼽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느낌 혹은 가라앉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전의 첫 신호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전은 큰 동작이 아니라 작은 감각에서 시작하니까요.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를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코로 들숨을 시작하면 당신의 호흡은 덜 흥분합니다. 코는 숨을 정돈하는 입구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입으로 날숨을 만들면 당신은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내쉬기를 쉽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들이마시는 데는 열심인데 내쉬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몸이 늘 채워지기만 하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쉬기 어렵습니다. 입날숨은 그 비움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단전 호흡의 본질에 닿습니다. 단전 호흡은 깊게 들이마시기가 아니라
끝까지 부드럽게 내쉬기에 더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을 들숨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실제로 단전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건 날숨의 길이와 부드러움입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몸은 불필요한 힘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이 배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배가 풀리면 숨이 내려갈 여지가 생기고 숨이 내려가면 마음도 따라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아마 숨이 편한 날은 마음도 덜 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는 규칙은 단순하지만 초보자가 흔히 망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으로 내쉴 때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오히려 놀랍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 들이마시려다가 코가 막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규칙은 힘이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코는 조용히, 입은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이 불편하지 않게. 이제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로, 어떤 리듬으로 해야 하나요? 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으로 내쉴 때 입 모양은요? 좋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실전적인 질문이고 당신이 끝까지 영상을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초보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코 들숨입, 날숨을 단전 호흡으로 연결하는 가장 쉬운 감각과 리듬을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입으로 내쉬는 방식, 이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야 편안한지, 그리고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전을 느끼는 방법을 당신의 몸이 알아듣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규칙을 알았는데도 실제로 해보면 어색한 순간이 옵니다. 숨이 끊기거나 입으로 내쉬는 게 너무 빨라지거나 코로 들이마실 때 코 안이 답답해지는 느낌. 초보자는 여기서 흔히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더 열심히 하다가 지쳐 포기하는 길. 또 하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지 뭐 하고 규칙을 버리는 길. 그런데 신비한 지식은 세 번째 길을 제안합니다. 힘을 더하지 말고 규칙을 당신 몸에 맞게 다듬는 길입니다. 먼저 코들숨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신다는 것은 깊게 들이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는 적당히가 잘 맞는 통로입니다. 들숨이 너무 커지면 가슴이 먼저 들썩이고 단전은 멀어집니다. 그러니 코로 들이마실 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공기를 끌어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향을 맡듯이 조용히 들어오게 두는 것. 코로 들숨을 하면 공기가 비강을 지나며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는데 이 과정은 몸이 숨을 위협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돕습니다. 그리고 코로 들숨을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기 쉬워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코가 막히는 분도 계시지요. 그럴 때 억지로 참고 들이마시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들숨을 더 작게 하세요. 숨이 더 작아지면 코의 저항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세를 조금 바꿔보세요. 턱을 살짝 당기거나 목을 너무 꺾지 않는 것만으로도 코 호흡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로만 반드시라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길을 보여주지만 몸이 불편하면 원칙은 독이 됩니다. 코들숨은 가능한 만큼만, 편안한 만큼만 지키면 됩니다. 이제 입 날숨입니다. 초보자에게 입 날숨이 좋은 이유는 날숨을 길게 만들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입으로 내쉴 때 너무 세게 뿜어버리면 몸이 놀라고 오히려 가슴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입 날숨은 바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김을 내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겨울 유리창에 김을 서리게 하듯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후 하고 내보내는 느낌. 입술은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입술을 살짝 오므리면 날숨이 더 고르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조정이 초보자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과학을 조금만 더 얹어볼게요. 날숨이 부드럽고 길어지면 몸의 긴장 상태와 연결된 반응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숨의 리듬은 심장 박동 리듬과도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날숨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급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치료를 대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단전 호흡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가 덜 급해진다는 느낌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단전은 어디에 들어올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배를 억지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단전 호흡의 목적은 배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숨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쉴 때 배꼽 아래에 손을 얹어두면 감각이 달라집니다. 들숨 때는 손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날숨 때는 손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하게가 핵심입니다. 초보자는 크게 느끼려다 실패합니다. 단전은 원래 조용합니다. 조용한 것을 들으려면 당신이 먼저 조용해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리듬입니다. 당신이 들숨을 3초 했다면 날숨은 4초 정도.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날숨이 아주 조금 더 길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몸은 그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백입니다. 날숨이 끝나면 곧바로 들숨으로 뛰어들지 말고 1초만 쉬어보세요.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이 비워진 자리에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여백은 초보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여백이 생기면 들숨이 덜 급해지고 들숨이 덜 급하면 배도 덜 굳습니다. 배가 덜 굳으면 단전 감각이 살아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따라하면 되나요? 하루에 몇 번, 어디서, 어떤 순서로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코들숨 입 날숨을 단전 호흡으로 엮는 초보자 루틴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하다가 흔히 나타나는 실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배 긴장을 어떻게 조용히 수정할지까지 당신의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단전 호흡을 한 줄기 흐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걸 당신의 기술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습관으로만 만들면 됩니다. 습관은 강하게 붙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자주 붙을 때 오래 갑니다. 특히 초보자는 오래 하려다 망칩니다. 짧게, 안전하게, 그리고 매일 할 수 있게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먼저 자세입니다. 앉아도 좋고 기대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한 자세가 정답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은지, 턱이 꽉 물려 있지 않은지, 턱을 툭 풀고 어깨를 스르르 내립니다. 그리고 손을 배꼽 아래에 가볍게 얹어보세요. 누르지 말고 덮는 손입니다. 단전은 힘의 자리라기보다 감각의 자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숨은 정리하는 숨입니다. 코로 아주 편하게 들이마십니다. 여기서 깊게라는 단어를 잊으세요. 코로 들숨은 향을 맡듯이 조용히 그리고 입으로 내쉽니다. 후하고 부드럽게 따뜻한 김을 내보내듯이요. 입을 크게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리면 날숨이 더 길어지고 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편하다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 숨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코로 들어오게 두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넣어봅니다. 날숨이 끝났을 때 1초만 쉬는 여백. 숨을 참는 게 아닙니다. 비워진 상태를 잠깐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여백이 들어가면 들숨이 덜 급해집니다. 들숨이 덜 급해지면 가슴이 덜 들썩이고 배가 덜 굳습니다. 이 연결이 초보자를 살립니다. 이제 세 번째 숨부터는 리듬을 잡습니다. 코로 3초 정도 들이마셨다면 입으로 4초 정도 내쉽니다. 숫자는 대충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날숨이 아주 조금 더 길다는 방향입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긴장 모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는 날숨이 길어질 때 자율신경이 안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설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음이 덜 급해진다로 먼저 체감합니다. 당신이 오늘 느껴야 할 변화도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단전이 불타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덜 급한 나의 느낌. 그런데 초보자에게는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 내쉴 때 너무 세게 내뿜는 것. 그러면 몸이 놀라고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입날숨은 바람이 아니라 김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또 하나의 실수는 코로 들이마실 때 욕심이 생겨 들숨을 키우는 것. 들숨이 커지면 단전은 멀어집니다. 코들숨은 작게, 입날숨은 길게. 이것이 황금 원칙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초보자라면 하루에 2, 3번, 한 번에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에 몸이 처질 때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생활에 붙이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 물이 끓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생활 속 빈틈에 붙이면 호흡은 오래 갑니다. 만약 하다가 어지럽거나 숨이 더 답답해지면 즉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날숨을 덜 길게, 들숨을 더 작게, 여백을 없애도 됩니다. 초보자의 목표는 길게가 아니라 편안하게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폐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무리한 호흡 조절은 피하고 아주 가볍게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강함보다 안전을 먼저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단전을 느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전은 잡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 조용히 들어오고 입으로 부드럽게 길게 나가고 날숨 끝에 여백이 생기면 어느 날 당신은 배꼽 아래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깨닫습니다. 단전 호흡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숨의 문을 바르게 쓰는 생활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오늘부터 숨의 출입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게. 그 단순한 원칙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당신의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겁니다. 혹시 당신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더 편했나요? 아니면 어색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같은 시작선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도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흡의 길을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숨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